안녕하세요. 닥터제이 장의사입니다. 오늘은 전세계의 화약 고인 나라 이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이 또다시 한판 붙었죠. 사실 두 나라 사이에는 이라크나 요르단이 위치해 있고 또 상당히 서로 먼 거리라 진짜 병력이 전면적으로 출동해서 싸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미사일, 드론, 항공기를 이용해 깔짝깔짝하는 싸움이 이어지고 있죠. 바로 이 이란을 제대로 알아야 현대 싸움의 판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히 이란이라는 국가와 미국의 관계에 포커스를 맞춰 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19세기 1800년대 후반에 미국 선교사들이 그 땅에 들어간 상황부터 교류가 시작되었지만 미국과 이란의 교류는 극히 일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1941년 이란 지역으로 쳐들어오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놀랍게도 영국과 소비에트, 즉 소련의 연합군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란 제국은 미국을 적극적으로 자신의 동맹으로 시간을 들여 끌어들이게 되었죠. 자, 이란은 그 당시에도 상당히 큰 국가로 1940년대 초 영국과 소련이 침공하며 이란 팔라비 왕조의 초대 샤이자, 초대 샤한샤, 레자 샤 팔라비를 독일의 추축국 동맹의 우호적이라는 이유로 퇴위시켰고 아들 모하메드 레자 샤 팔라비를 즉위시켰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란도 미국을 이용하고 미국도 이란 내 영향력을 강화시키는데요. 미국은 돈을 풀어 경제적 원조를 해주고 이란 내부에 3만이 넘는 병력을 파병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과 소련을 달래면서도 이란의 기반 시설을 활용해서 모스크바에 군사 장비를 보내기도 했죠. 사실 이때도 어느 정도 정복자 느낌이 있긴 했지만 미국은 엄연히 명분적으로는 이란을 돕는 입장이었고 이란은 명분상 식민지의 입장도 아니었으며 이란 내부에서도 미국에 대한 큰 반감은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1946년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이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련에게 소련군의 철수와 이란의 영토 보전을 요구했고 스탈린이 이를 승인합니다. 즉 이때부터 과거의 제국 영토 통치권도 회복한 이란의 탄생에 미국이 경제적, 국제 정치적으로도 나서줌에 따라 이란과 미국의 관계는 아주 좋았습니다. 문제는 이란의 총리로 1951년 무함마드 모사데크가 선출되면서부터인데요. 이 사람은 개혁 정책을 실시했고 외세의 간섭과 통제를 배제하는 정책을 밀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국주의의 시대에 진짜 악의 축이 누구죠? 그렇죠, 영국이죠. 영국은 이미 이란의 석유를 노리고 20세기 초에 페르시아를 압박해 석유 채굴권을 따냈고 1909년에는 앵글로 페르시아 석유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영국은 이란 곳곳에서 석유를 찾아 개발해냈고 이는 영국에게 굉장히 큰 수입이었는데 자, 1950년대 초에 와서 이란이라는 국가는 분명히 독자 지위의 당당한 독립국의 입장이었는데도 국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석유 산업은요 그대로 영국을 비롯한 서방이 꽉 쥐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는 필연적으로 그들에 의한 내정 간섭을 만들어냅니다. 걔네도 이제 양심이 있고 정세가 변하면서 이란 정부에 주는 이익 배분을 거의 50대 50으로 늘려주기도 했지만 당연히 다수의 이란인들은 우리가 착취당하고 있다고 느꼈죠. 사실은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자원이 변변한 게 없는 게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식민지였다가 독립한 나라들 중 이 이란처럼 석유나 다른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은 점령자나 그걸 구해준 나라들이 보통 바로 안 나갔었거든요. 자, 앞서 말한 모사데크는 그러한 이익을 어떻게 좀 더 유리하게 분배하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외세의 경제 이권을 아예 주면 안 된다. 그게 진정한 이란의 독립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석유사업 국유화를 단행하는데 앞에서 말한 앵글로 이란 석유회사를 그냥 국유화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 이란의 앵글로 이란 석유회사는요 영국에 엄청난 이득을 안겨주던 회사였고 또한 2차 대전 이후로는 영국의 경제가 전혀 세계를 주름잡던 과거의 그 영국도 아니었기에 이게 타격이 있어서 빡친 영국이 진짜 1951년에 이란에 병력을 투입하려고 했는데 트루먼이 이를 막았습니다. 자, 한국전쟁 이후로는 이제 소련과 미국의 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봐야 하는데 이란에서도 피할 수 없는 파도, 공산당이 1950년대 초 상당한 인기였습니다. 투대당이라는 세력이 있었죠. 단순 공산당이 아니라 당연히 그 시대의 흐름인 친소련파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지도를 보면 이란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아시겠죠? 중동과 아시아를 잇는 위치에 떡하니 박혀있고 크기도 굉장히 큽니다. 이런 요충지인 이란은 당연히 미국에게 중요한데 영국은 눈엣 가시 같은 모사데크를 제거하기 위한 이란 내부 쿠데타 계획을 꾸몄고 트루먼은 이것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석유 때문에 영국과 이란이 군사 행동만 없었지 강력하게 싸우고 있었고 공산당까지 이란 내부에서 인기를 얻자 미국은 영국과 이란 사이를 중재하고 원조까지 해주며 이란과 모사데크를 다독였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1953년 아이젠하워가 집권하고서부터는 이란에 대해 온건하게 나가는 정책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영국과 함께 모사데크 축출을 위한 쿠데타 계획에 찬성하고 모사데크 본인이 왕인 샤를 쫓아내려고 하면서 이란 내부에 갈등이 생기자 혼란이 생겼고 혼란 중 모사데크가 투대당과 연합할 수 있다는 불안으로 영국과 미국이 지원하여 이란 군부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모사데크 정권은 끝장나며 그는 내내 연금당하다가 1967년 죽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이권이 있으면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면 아무리 시간이 지났어도 강대국은 그 나라 내부에도 관여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손을 쓰기도 합니다. 이란은 석유도 그렇고 위치나 크기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엄연히 자주 독립국의 위치였어도 그냥 간판뿐인 자주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모사데크가 실각하고 오랫동안 실시되었던 이펀 군주제가 다시 왕인 샤가 통치하는 구시대 국가로 돌아가게 되었죠. 이란은 미국과 영국이 밀어준 팔라비 왕조 2대 샤한샤 무함마드 레자 팔레비에 의해 당연히 철저한 친미, 친형 국가의 철저 반공 국가가 됩니다. 그러나 과거 이란을 사실상 지배하고 영향력을 행사한 게 영국이었다면 이제 이란의 상전은 미국이 됩니다. 자, 이란은 실제 급격한 산업화가 되거든요. 레자 팔레비는 근대화와 서구화 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쓰고 미국도 도와주고 해서 어느 정도 산업화가 되긴 되는데 그러면서 농민 계층은 몰락하고 도시로 몰리며 하층민을 구성하게 되죠. 이게 웃기는 게 레자 팔레비는요. 예컨대 너무 근대화 개혁 정책을 써서 여성 인권의 향상을 위해 노력을 했는데 이게 이란 내 이슬람 세력의 커다란 반발과 증오심을 키우게 됩니다. 또 정당한 집권자였던 모사데크가 실각된 이후에는 미국과 영국에 대한 반미, 반영 성향도 커지고요. 레자 팔레비는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었고 이란 국민에게도 무자비한 탄압과 억압 정책을 쓰면서 민심을 잃었고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갑작스러운 산업화로 인해 하층민의 빈곤이 커지자 드디어 1979년 1월 16일 이슬람 혁명 세력이 들고 일어나 미국이 지원해주던 레자 팔레비 체제는 끝장납니다. 레자 팔레비 체제가 문제도 많았지만 여성인권 분야에 큰 진전이 있었고 문맹 퇴치, 교육개혁, 현대적인 외국 자본 투자를 이뤄냈고 토지개혁과 여성 참정권, 미국의 최신 무기를 도입해서 지금도 당대 최강의 전투기인 F-14 전투기가 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도 당시에는 아주 좋았고 이란의 수도 이름을 딴 테헤란로도 이때 생겼죠. 그러나 당연히 이러한 정책들은 이슬람주의자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팔레비 국왕이 쫓겨나고 추방되었던 호메이니의 귀국 후 4월 1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며 이슬람 공화국이 성립됩니다. 이후로도 반외세, 반미 성향을 가지게 된 이란은 철저한 이슬람 체제 국가가 되었고 암에 걸린 팔레비 국왕을 치료를 위해 미국이 입국을 허가하자 1979년 11월에 이란의 미 대사관을 습격하여 미국인 66명을 인질로 잡았고 양국은 아예 파국으로 갑니다. 이 인질들이 400일 넘게 억류되었을 정도입니다. 아예 둘은 1980년 단교하고 이후 이란, 이라크 전쟁을 겪기도 했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핵개발이 문제가 되어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 함께 이란을 일명 악의 축으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을 다룬 영상이 아니라 이란이라는 현 시점에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어떻게 성립이 되었고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영상이었습니다. 인종으로는 아랍인들과 다른 페르시안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무함마드의 후계자로 오로지 사촌인 알리만을 인정하는 시아파입니다. 또 여담으로 타 종교에 아주 큰 영향력을 준 종교로 유명한 조로아스터교의 발상지이기도 하죠. 이란이라는 나라의 역사는 참 슬픈 역사입니다.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종교가 사실상 정치를 지배하는 모습, 자주 독립국이면서도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원 때문에 그 이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강대국들, 정치적 목적으로 내부의 일에 개입하는 강대국, 급격히 체제가 계속 변함으로 세속적 삶을 누리다가도 철저히 종교적 삶을 살아야 하는 여성과 남성들, 수많은 역사적 사료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란의 역사입니다. 역사는 이렇듯 철저한 힘의 논리가 반영되며 돌고 돈다고 하죠. 이란은 히틀러가 좋아하는 아리아인의 나라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고 실제로 히틀러가 우대하는 나라이기도 했는데 보십시오. 과거에는 히틀러가 말하는
우수인종 아리아인이 유대인을 마구 죽이는 역사가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이제 2025년에는 그 유대인이 진짜 순혈 아리아인들을 죽이고 있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역사란 게 이렇게 돌고 도는 것입니다. 당장 벌어지는 일로 누구를 악이냐 선이냐 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쌓여온 지금까지의 역사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어제를 잘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실을 찾아가는 닥터제이 특강은 계속됩니다.